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자 조대영입니다. 오늘은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중국어 언어통 8차시 2장 소개편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분은 누구세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우선 주요 표현을 볼까요? 他是谁? 저분은 누구세요? 他是谁? 他是刘芳. 저 사람은 류팡입니다. 그녀는 류팡입니다. 마찬가지죠. 他是刘芳. 이어서 표현 늘리기 11문장을 읽고 해석해보고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 문장씩 분석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他是我的前辈 또는 后辈. 그는 저의 선배 또는 후배입니다. 他是我的前辈 또는 后辈. 他是我的上司 또는 下属. 그는 나의 상사 또는 부하, 아랫사람입니다. 他是我的上司 혹은 下属. 他是我的同事. 그는 우리 회사 동료입니다. 他是我的同事. 我们早就认识了. 우리는 전부터 아는 사이입니다. 우리는 벌써 알고 있습니다. 我们早就认识了. 你认识那个人吗? 당신 저 사람을 아세요? 你认识那个人吗? 认识他是我们公司的总经理. 알죠? 우리 회사 총 책임자이십니다. 认识他是我们公司的总经理. 你知道他是谁吗? 당신은 그가 누구인지 아나요? 你知道他是谁吗? 我不知道我不认识他.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我不知道我不认识他. 当然知道他是我们中文系的系花. 당연히 알죠. 그녀는 우리 중국과의 퀸카예요. 当然知道他是我们中文系的系花. 他们俩是什么关系? 저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요? 他们俩是什么关系? 他们是校园情侣. 그들 둘은 캠퍼스 커플, CC입니다. 他们是校园情侣. 자, 다시 주요 표현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他是谁? 저분은 누구세요? 에서 실자가 들어가 있는 이른바 판단문인데요. 앞에서도 많이 나왔죠. 부정은 부실인데 원래 뿌자는 사성이지만 사성. 여기서는 실자가 사성이니까 그 사성 앞에서는 이성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부실이 아니라 어떻게? 부실로 발음해야 되겠죠. 부실, 실의 문장은 뭐뭇이 아니라 뭐뭇이다 라는 뜻이고 실, 부실 하면은 뭐뭐이지 뭐뭐가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는 학생이 아니라 교사다 라고 하려면은 他不是学生是老师 하면 될 것이고 반대로 그는 선생님이지 학생이 아니다 라고 하려면 他是老师不是学生이죠. 보통 앞에 표현 不是, 是 뭐뭇이 아니라 뭐뭇이다 라는 표현을 더 자주 씁니다. 다음 문장 他是刘芳
저 사람은 혹은 그녀는 류팡입니다. 명탐정 홈즈와 싸우는 궤도루팡이 아니고 류팡이에요. 예. 어쨌든 혼자 말장난 아지개가 하려니까 좀 뻘쭘하네요. 자, 이 문장은 특별한 거 없죠? 류팡 사람 이름이니까 병음을 대문자로 한다는 것 확인하시고요. 다음 문장입니다. 예. 他是我的前辈 또는 后辈 그는 저의 선배 또는 후배입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우리도 선배, 후배라는 단어가 있죠. 단어를 쓰죠. 물론 우리가 쓰는 한자 배는 지금 나온 거 번체자죠. 중국에서도 선배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배라는 의미보다는 어르신이라는 의미가 있음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배는 다른 뜻도 있지만 선배 후배 할 때 보통 무리, 여러 명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학교에서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폭넓게 쓰인다고 보시면 되죠. 예. 학교 선배나 후배는 각각 선배를 学长, 후배를 学弟 등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그냥 동学, 그부, 학교 친구를 많이 씁니다. 선배면은 그는 나보다 한 학년 위다. 후배는 뭐 아래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방금 했던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까요? 他是我的前辈, 后辈 또는 그 다음 문장도 비슷하죠. 他是我的上司 또는 下属 그는 나의 상사 또는 뭐 부하입니다. 아랫사람이에요. 우리는 상사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하사라는 말은 쓰지 않죠. 보통 아랫사람이라고 많이 쓰죠. 예. 부하라는 말도 사실은 군대에서 많이 쓰고요. 下属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는데요. 여기서 수는 속할 속자입니다. 예. 우리가 그 직계 존속이라는 말, 여기서 속자, 지금 쓴 거는 이제 번체자인데요. 직계인데 학렬이 높을 존자니까 속하는 사람이니까 부모를 말하고, 직계 존속하면 부모를 말하는 거죠. 직계 비속하면은 직계인데 학렬이 낮을 비자에 속하는 사람이니까 자녀를 말하겠죠. 다음 문장입니다. 他是我的同事 그는 우리 회사 동료입니다. 여기서 동실은 같을 동자에다가 일사자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동료, 동업자 정도로 보면 되겠죠. 다음 문장입니다. 我们早就认识了 우리는 전부터 아는 사이입니다. 我们은 우리들이라는 복수를 나타내는 단어죠. 당신들은 니만, 그들은 타만. 따로 존칭, 닌먼 같은 표현은 없으니까 참고 바라고요. 早就는 한마디로 일찍이 벌써라는 뜻이에요. 조자는 일찍, 조조라는 거, 이른 아침, 조조할인이란 말 있죠. 극장 같은 데서. 찌우도 일찍, 순조롭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찌우는 한자로 취로 읽고 흔히 쓰는 단어로 취업하다 할 때 찌우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찌우예라는 단어는 우리 한자와 같은 의미를 쓰니까 한중동의어겠죠. 认识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알다라는 의미인데 속뜻은 낯익다. 얼굴을 안다 이 말이죠. 낯이 익어서 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자로 읽으면 인식하다 할 때 인식인데 뒤에 나오는 知道하고 비교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你认识那个人吗? 당신은 저 사람을 아세요? 라는 문장인데요. 2차 번역하면은 당신 저 사람 낯이 익어요? 당신에게 낯익은 사람인가요?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낯익은 사람, 낯익은 길, 낯익은 글씨라는 표현을 자주 쓰듯이 중국에서도 사람이나 글씨, 길을 알다라고 할 때는 보통 그 알다에 많이 쓰는 知道보다는 지금 이 认识를 많이 씁니다. 认识的人, 낯익은 사람, 认识的字, 낯익은 글씨, 认识的路, 낯익은 길이란 뜻이죠.
你认识他吗? 당신 그를 아나요? 你认识这个字吗? 당신 이 글자 알아요? 你认识这条路吗? 条는 양사겠죠. 길의 양사요. 이 길 낯익나요? 라고 물었을 때 물론 지금 그냥 편하게 읽었지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알다의 의미는 동일하지만 낯익다라는 의미의 认识이 뭐보다 知道보다 더 어울립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넣어가지고 이번엔 반말로 해볼까요? 你认识他吗? 너 그를 아니? 你认识这个字吗? 너 이 글자 알아? 你认识这条路吗? 너 이 길 낯익니? 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 문장입니다. 认识他是我们公司的总经理 알지요? 우리 회사 총책임자이십니다. 사람을 아는 거니까 认识 쓰고 他是 그는 뭐뭐이다. 我们公司 우리 회사 的 뭐뭐의 总经理 총책임자. 우리 한자를 읽으면 총경리라고 하는데 이 문장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이 찡리, 경리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 의미로는 회계를 보는 경리의 뜻이지만 중국어에서는 관리하다, 경영하다 혹은 경영자, 지배인의 뜻으로 쓰이죠. 따라서 한국과 중국에서 다른 의미로 쓰는 한중이어입니다. 경리나 회계사는 중국어로 콰이찌라고 읽어요. 이게 한자음으로 회계인데 방금 읽었지만 콰이찌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 글자의 발음은 회의로 읽지만 이 단어에서는 회의가 아니라 콰이로 읽어서 회의지가 아니라 콰이찌로 읽는다는 점 기억하세요. 물론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나올 때 또 예문으로 기억하면 되겠죠. 다음 문장입니다. 你知道他是谁吗? 당신은 그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여기서 혹시 타가 나왔는데 왜 认识 쓰지 않고 사람인데 知道를 쓰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묻는 것은 그를 아느냐가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 그 사실을 아느냐의 의미이기 때문에 知道를 씁니다. 이처럼 사건이나 사실의 진상을 안다라고 할 때는 영어의 know의 의미에 해당하는 知道를 쓰고요. 비슷한 의미로 쓸 수 있는 게 晓得라는 동의어가 있어요. 이 외에 영어의 understand, 이해해서 알다라고 할 때는 明白 혹은 懂을 쓸 수 있어요. 뭐 懂으로도 읽겠죠. 이해했나요? 라고 물을 때 明白了吗? 懂了吗? 이렇게 쓰죠. 그래서 알겠나요? 할 때는 知道了吗? 쓰고 이해했나요? 라고 물을 때는 그런 느낌일 때는 明白了吗? 할 수 있겠죠. 원래 하얗다, 희다라고 할 때는 바이가 이성이지만 明白라는 단어에서는 경성으로 발음되니까 明白 하지 않고 明白 이렇게 발음하는 거에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성, 明白가 아니라 뭐라고요? 明白, 이성, 경성. 경성은 영어로도 표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서로만 역사가 상대적으로 동로마보다 짧았다고 말하면서 동로마? 이렇게 이해했냐는 말장난, 아재 개그를 하는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금 제가 한 아재 개그를 여러분은 동로마? 자, 그럼 한 번 더 해보죠. 당신은 그가 누구인지 그 사실을 아시나요? 你知道他是谁吗? 하나만 더 하면 보통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죠? 할 때는 他是谁? 라고 해야지 他是谁吗? 하면은 틀린 문장이죠. 하지만 你知道他是谁吗? 에서 여기 谁는 의문사가 아니라 누구라는 대명사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문장이 되죠. 그러면 你知道他是谁는 가능할까요?
이 문장은 높낮이에 따라 가지고 그가 누구인지 아느냐는 문장으로 물어볼 때는 你知道他是谁? 라고 볼 수 있기도 하지만 그때는 사실 他是谁마 비슷한 뜻이겠죠. 그것보다는 당신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의문문이 아니면 평서문 你知道他是谁? 이런 식으로 봐야 더 타당합니다. 예. 你知道他是谁? 물론 여기서도 이성 아닌 것 같이 들리지만 처음에 낮게 시작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좀 어렵죠? 자,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늘 하는 말인데요. 거목은 묘목에서, 묘목은 씨앗에서 시작되었다는 말과 어린아이는 달리기 전에 걸어야 하고 걷기 전에 기어야 한다는 순서를 밟는다고 말합니다. 차분히 하다 보면은 어느새 거목과 같은 중국어 실력, 자연스럽게 달릴 수 있는 능력, 어린아이가 자유자재의 소통 능력과 자연스러운 성조를 구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장입니다. 我不知道我不认识他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知道하고 认识 구별 설명하기 위해서 구성해 본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2차 번역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난 그가 누구라는 걸 몰라요. 낯선 사람이니까요. 정도로 번역하면 좋겠죠. 예. 다음 문장입니다. 당연히 알지요. 그녀는 우리 중국과의 퀸카예요 라는 문장인데요.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当然知道她是我们中文系的系花 라고 하면 됩니다. 当然知道에서 当然은 당연이라는 한자를 중국어로 읽은 거고요. 우리말과 같은 의미로 당연이란 뜻이에요. 知道는 알다, 她是 그녀는 뭐뭐이다. 我们中文系 우리 중국어과, 的는 뭐뭐의, 系花는 그 학과에서 가장 예쁜 여학생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유행하는 말로 퀸카 정도로 하면 되겠죠. 한 번 더 천천히 그리고 제 속도로 읽어볼까요? 当然知道她是我们中文系的系花当然知道她是我们中文系的系花 다음 문장입니다. 他们俩是什么关系? 저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요? 他们은 그들, 俩는 两个人, 두 사람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两个人은 가능하지만 两个人은 两个人이 되니까 어색하겠죠. 우리말에도 초가집, 역전압, 빠른 쾌유 사실은 쓰는 말이지만 다 의미를 중복해서 잘못 쓰는 말이죠. 초가, 역전, 쾌유는 충분해요. 잘못 쓰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있긴 하지만 야거는 절대 안 돼요. 기억하세요. 다음 是什么关系 이어지는 말이죠. 是는 뭐뭐이다. 什么는 무슨, 관시는 관계라는 뜻으로 什么关系를 한 단어처럼 무슨 관계로 기억해도 좋습니다. 어법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지만 什么는 뒤에 수식해주는 말이 있을 때 보통 더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쁜 그림 好看的花 듣기 좋은 음악 好听的音乐 등 명사를 수식하는 말인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보통 더자를 붙이지만 什么는 쓰지 않는다고 외울 필요 없어요. 자주 소리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색하게 들립니다. 쓰는 게 什么时候 언제 什么东西 무슨 물건이라고 하지 什么的时候 什么的东西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이상하게 들리게 됩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他们是校园情侣 그들 둘은 캠퍼스 커플 CC 라는 문장이에요. 他们是 그들은 뭐뭐이다. 校园 교정 캠퍼스
칭류. 여기서는 칭류 커플이고 여기서는 샤오위는 교정, 캠퍼스하고 칭류 커플이라는 단어를 각각 살펴볼까요? 교정은 학교의 정원이라는 뜻이고요. 정원할 때 원자에 간체자를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체자를 쓰지 않는 대만에서는 캠퍼스 교정을 이렇게 샤오위엔 이 글자로 쓰겠죠. 참고로 학원하고 이 동산원자하고 이 집원자죠. 뒤에 있는 거 학원은 다릅니다. 앞에 학원은 간체자로는 이렇게 쓰고요. 의미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는 선전적인 의미가 있지만 보통 예를 들면은 대원학원이다 하면은 대원고, 대원여고, 대원외고, 대원국제중 등 일컫는 교육기관이 모여있는 그 장을 의미하지만 집단을 의미하지만 만약에 이 대원학원이라고 이 지부원자를 써가지고 쓰면 그때는 사교육기관인 학원을 의미하죠. 강남 대성학원 할 때 뭐 이런 것처럼요. 요즘 보통 소규모 학원은 보습반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학원을 갖다가 보시반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교육의 기관의 의미로 쓰는 이 학원과 같은 학원이 쉐위엔이 단과 대학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해당하는 단어는 연구소, 연지우소. 우리 한자를 읽으면 연구소죠. 대학원도 연지우소, 연구소. 연구소도 똑같이 연지우소. 같은 단어를 쓴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다음 단어, 칭류. 그런 단어는 한자음으로 정려입니다. 정이 들다 할 때 정, 려자는 반려자 할 때, 동반자 할 때 그 반이고요. 반려자 할 때 그 려고요. 정으로 맺어진 함께 뜻이 통하는 사람 정도로 보면 되겠죠. 우리가 그 칭을 사용한 단어를 몇 개만 볼까요? 칭,렌, 렌자 약하게 읽기도 하는데 정인. 한자음으로 정인인데요. 우리가 사극에서 저의 정인은 해가지고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칭수 하면은 연애편지. 수는 책이라는 의미 이외에 편지라는 뜻도 있죠. 서신, 서간문 등. 마지막으로 이지엔종칭. 원래 중은 명사로 시계예요. 벽시계나 탁상시계 등 휴대용이 아닌 고정되어 있는 시계 갖다가 중이라고 그러죠.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동사로 통한다는 의미로 이지엔종칭, 첫눈에 보자마자 정이 통했다. 다시 말해서 첫눈에 반하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한일자는 사성 앞에서 이성으로 변하니까 이지엔종칭도 아니고 이지엔종칭도 아니고 어떻게? 이지엔종칭으로 발음해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배운 새로운 핵심 내용의 복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처음 시작부터 설명 전까지만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저 운영자 조재영이었고요.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